우리 아이가 영어에 너무 흥미를 못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아이가 도통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주도하시는 영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초등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서 100% 의존을 하다가 스스로 한 발, 두 발 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엄마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율성이 이제 길러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니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아니 민준이가 서연이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했을 때 가장 동기가 많이 충족이 된 상황이고요. 무엇인가 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높을 때죠. 저는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이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런 로드맵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아이가 손을 들 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동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교육을 시켜줄 때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못 붙인다 라는 것은요, 엄마가 자꾸 남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로드맵대로 아이에게 강요를 하시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것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어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흥미를 느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20대 때는 한창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뭐 연애 관련된 이야기, 연애 토크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20대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 중에 이제 연애 관련 썰 이런 거 푸는 채널도 굉장히 잘 되고 방송에서도 심지어 그런 방송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린라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흥미로운 주제는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꼭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요. 아이들을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의 유행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콘텐츠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영어 인풋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미국 교과서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학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아이한테 자꾸 뭐 BBC Earth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스토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생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남자아이한테 자꾸 이제 지루한 이제 여자아이들이나 즐길 법한 학교 스쿨 스토리를 자꾸 보여주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흥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영어 콘텐츠 인풋의 이제 성격을 한번 잘 보셔서 내 아이가 정말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인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를 부모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인풋을 자꾸 하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 친구들한테 영자신문을 시킨다든지 물론 그 영자신문도 저도 수업 때 활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현재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주제인지를 좀 저는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아이에게 수업 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 아이들을 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딱 내 아이 맞춤형으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출 뿐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뭔가 정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뭐 역사, 예, 아이들이 정말 관심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역사 이야기라든지,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영어 콘텐츠로 접근을 하시면요, 아이들은 예, 한창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자율성을 조금 키워가면서 나의 효능감을 정말 자랑하고 싶을 그런 나이인데, 내가 일도 관심 없는 예, 그런 주제로서 자꾸 부모님께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되, 아이들의 어떤 발달의 어떤 단계마다 이제 필요한 그런 자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나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나요?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나이잖아요. 명작동화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위인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도 초등 한 중학년 이상일 경우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애기한테 아이가 관심 없을 만한 주제의 위인들, 이야기를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것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큰 아이들에게 반대로 아기들이나 볼만한 그런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주시면 그것도 맞지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도통 영어에 흥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영어 교육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